네, 비주얼 싱킹 자료를 만드는 중인데, 지금, 일단 먼저, 이, 워커블 시티라는 데 대한, 테드 영상을 잘 봤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를 걷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. 이거에 대한 그 테드를 보고 그에 대한 책도 한 권 읽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지금 비주얼 자료로 만들고 있는데 이미 만든 자료는 먼저 첫 번째 그 연사가 네 가지 이유를 들거든요. 사람들이 걷게 만들려면 걸을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.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.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.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조로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왜 어떤 이유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룬 부분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. 그리고 지금 세 번째, 도로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로를 만들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. 일단 비주얼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요. 비주얼 싱킹이라는 말이 지금도 이제 뭐 유행은 하지만 한때 뭐 1년, 2년 전쯤엔 엄청 사실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글로 쓰거나 말로 했을 때 전달되지 못하는 생각들, 전달되기 어려운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비주얼 싱킹의 목적이죠. 비주얼 싱킹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다양한데 첫 번째 기본적인 개념은 그 유래라고 할까요? 그게 탄생하게 된 것은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그 보여주는 겁니다. 내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각 자료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그 비주얼과 관련된 책을 비주얼 싱킹이나 수업과 관련된 책을 보면 그 비주얼이란 영역이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. 뭐 그림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비주얼 싱킹을 활용한 수업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. 제가 만들어 본 것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할까 테드를 봤는데 테드는 보통 18분 정도의 강연입니다. 짧은 거는 뭐 5, 6분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강의를 보고 이것도 그 강의가 때마침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다. 자막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그 테드의 경우에는 자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자막을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 마음이 바쁘거든요. 그래서 그걸 비주얼 자료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일단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테드를 강의를 보는 건데 또 좋아하는 부분은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비주얼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. 첫 번째 이 그림은 왜 사람들이 걷도록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유인데 그 유래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클리디언 저닝이라고 보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막 공장이 막 들어서고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시티 플래너들이 도시를 구획으로 크게 나눈 겁니다. 그래서 이쪽은 그 상권으로 나누고 이쪽은 뭐 이렇게 교육을 위한 곳 이렇게 커다란 빌딩의 그 어떤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크게 멀리 떨어지도록 만든 거죠.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조그만 학교, 그 옆에 조그만 슈퍼마켓, 조그만 그 마을 단지 이런 거에 돼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유클리디언 조닝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진 그런 건물들의 단지 같은 걸 만드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사람들이 이제 차에 의존하도록 돼 버린 것이죠.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해주는 겁니다. 차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서 운동을 하러 가는 거죠. 걸어가면 사실 걷기만 하면 운동이 되는 말이죠.
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연사가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도표나 그래프처럼 바꿔본 겁니다. 이 그 블럭의 사이즈가 200일 때와 200핏일 때와 600핏 그 600푸트일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대한 건데, 사실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블록이라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이에 있는 차선도 늘어난다는 겁니다. 차가 2차로 정도가 되는 곳이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6차로 정도 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건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,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차를 타고 더 이동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. 뭐 그리고 중요한 개념으로는 induced demand라고 돼 있는데,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사람 그 통행량을 더 유발한다는 데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세 번째는 comfortable인데, 뭐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어떤 시야와 그 다음에 피난처 두 가지를 찾는답니다. 그걸 만들어 주는데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보도이고,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길가에 주차를 함으로써 이제 다른 외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막아주는 거죠. 예. 이렇게 주차하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.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것들이 돼 있고, 그러니까 지금 그리는 것은 이제 어떻게 좀 재밌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그 초점인데요. 어, 이 사람들은 이제 인간미를 찾는다는 거죠.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겁니다. 자, 여기 한 예가 있는데, 이 예는 여기 밑에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.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.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어 다리가 하나 있는 거죠.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. 큰 다리가 있는데 이쪽은 컨벤션 센터이고 이쪽은 마을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두 구역 사이에 도로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. 이 어마어마한 고속도로입니다. 그 고속도로에 다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사실 왕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도로를 정비하면서 어떻게 만드느냐, 이 주변에다가 건물을 만들거든요. 자,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. 이 비주얼 자료를 만들 때는 이 어떤 효과를 사용해야지만, 어떤 기법이랄까, 어떻게 그려야지 더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먼저 이게 비포 상황이라고 보면, 애프터 상황은 색깔을 바꿔서 여기다가 덧칠 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만약 이걸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면 비포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애프터 사진을 거의 같은 앵글에서 보여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두 장의 사진을 그리는 건 좀 번거롭기도 하고,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,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, 일단 볼펜으로 대부분의 그림들은 이렇게 바로 그냥 펜으로 그려버립니다. 밑그림 없이. 근데 이거는 이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어, 이 사람들이 길을 80풋 정도를 느린대요. 그러니까 이 양측으로 한 40피트 정도씩 거리를 느리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이제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. 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,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. 상가 같은 걸 만들었어요. 상가를 만들어서 이제 이 공간을, 이제 상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뭐 상가를 뭐 정확하게 그리면 좋겠지만, 네, 상가를 정확하게 그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쪽은 그냥 이렇게 건물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고, 그다음 이쪽에 뭐 상가 모양을 조금만 살려보죠. 이렇게 해서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 먼저 건물의 대충의 모양을 그리고, 네, 끝지점이 정해져 있으니까
실제로는 이 정도 느낌이겠죠. 건물이 서 있다고 봤을 때.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여기는 문이 있고, 당연히 여기 보도가 있어야 되네요. 이 부분을 보도를 꼭 만들어야 되니까. 자, 이 연필이니까 펜이나 플러스 펜 같은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만년필로 색깔을 달리 해야 되는데 펜으로 한번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, 자, 여기서 먼저 인도가 일단 있겠죠. 인도를 좀 널찍하게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인도 밖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 겁니다. 이쪽부터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. 헷갈리니까. 여기서 40피트 정도 그려서 대충 이런 모양으로 건물이 들어섰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가낼 수 있도록 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실제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나서는 상당히 거리가 분빈답니다.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요. 도시를 걷도록 만든다는 게 단순히 정말 사람들이 걷도록 만들어 가지고 뭐 안전하게 뭐 차를 덜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사람들이 걷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스트릿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스트릿 스토어들도 생긴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한 지점과 지점 사이 연결할 때는 차를 가지고만 이동한다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 이동할 때 뭐 다 싸들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? 그 차를 타고 가는 동안이니까. 그런데 걷는 동안이면 걷는 중간에 발견하는 가게에서 이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한다는 거죠.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워커블 시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래서 뭐 이 비주얼이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? 뭐 까만 펜은 before라고 하고, 그렇죠? 여기는 설명 곁드릴까요? 자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밑그림을 좀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. 필기를 하면서도 대충의 구상을 이렇게 합니다. 이제 만약에 연사가 아주 친절하다면 여기 자기 스피치를 하기 전에 이 네 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첫 번째 how to가 어떻게 이제 워커블 시티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건데, 그걸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. 그래서 reason에 대해서 언급하고, 그 다음에 being safe, feel safe에 대해서 언급하고, 그 다음에 comfortable에 대해서 언급하고, 그 다음에 entertaining에 대해서 언급합니다. 하지만 이걸 스피치 중간에는 이걸 이제 그 자세하게 잡아서 설명해 주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뭐랄까요, 그 파악을 좀 됐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피치 내용을 모두 다 그 비주얼 자료로 만들기는 어렵죠.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니까요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걸 비주얼로 작성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다, 이게 임팩트가 있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,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걸 그림으로 바꿔봤습니다. 네, 이런 것들도,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. 이 완성이 되면 이걸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제가
얘기를 좀 더 하고 싶다. 그러면 사실 공부가 좀 더 필요합니다. 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, 그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더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,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자 했던 얘기, 큰 그림은 대충 그려진 거죠. 펜이. 네. 이걸 태블릿이나 이렇게 그리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, 아직은 불편하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비주얼 자료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1번, 네. 그 다음에 2번, 3번, 4번, 이렇습니다.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, 차 타지 않고도 걸어 다녀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,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